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6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정미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살펴볼 것은 일간은 정화일간이고 정화일간인 미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다음으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같은 화이지만 서로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간이죠. 일간. 오늘은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기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도 주지만 밝은 빛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일단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같이 아울러 살펴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 또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그 성향 에 있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라고 봤을 때,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이지만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라 차이점이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강렬한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조금은 밝기라든가 열기가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병화가 1000도의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도 밑으로 900도, 700도, 800도의 열기라고 하면 이거는 음양의 구분에서 봤을 때 더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덜 뜨거운 것은 음이 되겠죠.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듣고 봤을 때 병화가 예를 들어서 1만 촉광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예를 들어서 9천 촉광, 예를 들어서 100촉광 이런 것들 이 되게 되면 그건 음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음양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늘에 뜨는 태양 지화의 비유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절대적으로 병화는 태양이고 절대적으로 병화는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강학상 강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태양의 병화는 아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병화가 될 것이고, 태양은 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또 비유를 할 때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촛불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 태양이 병화 같더라고 하면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또 병화를 예를 들어서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 인위적인 불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죠. 물론 이제 사람이 기술이 발달하면 인공 태양도 만들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명리학의 세계에서는 그냥 인위적인 보다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자연의 이치를 탐색하는 것이 되니,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 자연적인 것,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해서 자연적인 것의 상대적인 개념, 대조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병화는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정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연료 같은 개념이 필요, 연료.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시사철 간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 일가하는 데는 되게 필요한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스로 수소 핵 융합 발전을 수소 핵
촉발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빛과 열을 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장작을 모아서 우리가 석탄을 가져다가 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땔감, 즉 연료인 감목이 필요하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성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것을 계속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목이 화를 생한다,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그죠? 목다하게 되면 화식, 불이 꺼진다. 또는 이렇게 또 쓸 수 있죠. 목다, 화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의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해서 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해서 목다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화 입장에서는 반드시 양금인 경금을 가지고 목을 억제해 주어야지만 어떻다? 불이 꺼지지 않다. 그래서 벽값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닥불 같은 것이 있는데, 모닥불은 처음에 불을 필 때는 작은 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큰 불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처음부터 큰 장작에다가 불을 지피게 되면 잘 안 붙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잘게 이제 큰 통나무를 도끼로 쪼개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되면 불이 이제 서서히 잘 타게 된다.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감목과 경금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정화일간이 왕하다, 신왕하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 억제해준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뜨거운 열기를 억제시켜준다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병화같이 보광 또는 수보 양광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화는 촛불이니까 희생정신이 강하고 넘을 배려해주고, 또 촛불은 넘들한테 빛을 주니 희생정신이 강하다,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요. 최소한 정화일간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지만 정화일간에 대한 사주를 볼 때 어려움 없이, 이거 크게 많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 정화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정화가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죠. 미월. 이제 미월도 오늘 포함해서 한 5일 정도, 그죠? 요번 주 토요일까지 8월 6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이민년 정미월도 끝이 나고요. 이제 일요일이 되게 되면은 절기가 이제 입추가 되면서부터 이제 사오미 남방에서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금왕절의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5일까지만 공부하게 되면 이민년 정미월은 마무리가 되게 되죠.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보게 되면 소서절과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월이 바뀌는 것, 5월에서 미월로 바뀌는 것은 소서절이 되어야지만 5월에서 미월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대서가 되면서부터 금수의 기운이 어떻다? 진기한다.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서전, 소서절 중은 대체적으로 상반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하반월로 구분하게 되는데, 소서절 중에 상반월은 마치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한다. 즉 5월과 같이 매우 뜨겁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 즉 하반월이 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 삼복생한이라고, 삼복 아시죠? 얼마 전까지 초복이 지났고요, 중복이 지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말복이 오게 됩니다. 중 말복을 갖다가 삼복이라고 하는데, 삼복생한, 뜨거운 그런 시절에도 금수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활이 생겨서 한기가 생하고요, 조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 추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인데, 미월만 여름이 아니라 4, 5, 미월이 모두 남방이죠. 남쪽 화가 왕한,
화가의 기운이 있는 화흥절이면서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 초하라고 말씀드렸고, 5월은 중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미월은 이제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늦을 만자를 써서 만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모두 여름, 늦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늦여름이라고 해서 뜨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밖에 나가도 굉장히 덥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 참고로 땡볕더위가 있습니다. 불볕더위가죠. 불볕 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찜통더위가 있습니다. 찜통, 더위, 이거 구분하실 수 있는 분, 무속의 소리로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분도 이걸 구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불볕더위는 별로 보이죠? 이거 불볕이죠. 불볕. 이렇게 쓰게 되죠. 불볕더위는 햇볕은 뜨거운데 기온은 올라가는데 습도가 높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불볕더위, 그죠? 그래서 그늘만 가더라도 햇빛만 피하더라도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불볕더위 그냥 햇볕만 뜨겁기 때문에. 근데 찜통더위는 햇볕이 뜨거우면서 습도까지 높게 되면은 이거는 찜통더위라고 해서 그늘에 가도 덥습니다. 이거 마치 한증막 사우나, 그 습식 사우나 같은 것이 바로 이 찜통더위이기 때문에 그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 습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완전히 찜통더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여름은 불볕더위에서 찜통더위는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명리학에서 놓고 봤을 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찜통더위라기보다는 그냥 고온, 건조한 그런 습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고온 사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4, 5, 미월에 수가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찜통더위도 될 수가 있지만 수가 있으면 기온이 떨어지는 걸로 보게 되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4월, 5월, 4, 5월은 여기가 화가왕한 계절이게 되겠고요. 미월은 여기는 토왕절이 되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미토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얘는 당연히 건토가 되면서 뜨겁고 건조한 토가 되죠. 마치 사막의 뜨거운 모래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뜨거운 모래 같은 것인데 또 여름이니까 그 땅이 굉장히 라고 볼 수 있겠죠. 찜질, 해수욕장 같은 거 갔을 때 찜질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바닷물이 좀 적셔져 있어야지 이렇게 찜질을 할 때 화상을 안 입는데, 그냥 어떻게 때 진짜 바싹바싹 타오른 그 모래가 찜질하면 화상 입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특히 아이들이라든가 여성분 같은 경우 자칫 그 뜨거운 모래와 살에 닿다가는 피부 상하기 어렵죠.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월에 어느 일간인에 따라서 가불목이라든가 또는 무토기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같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화일간이 4월, 5월에 왕한 반면에 미월로 가게 되면 포태법으로 화가 여기가 이제 쇠지가 되기 때문에 화는 약해지게 되고, 화는 약한데 오히려 식상인 토는 왕해지게 되니 미월의 정화는 마치 뭐와 같다? 일간은 약해지고 식상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화하고는 다르게 병화는 임수경금을 쓰고 운이 동남 목화향으로 가면 좋다라고 했는데, 병화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고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수경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음화인 정화는 약하게 되면 금방 불이 꺼지게 되니 아까 말씀드렸죠. 인위적인 불가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화는 금방 불꽃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와 달리 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인성인 일단 간목을 얻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한다. 목생화 하게 되고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불꽃, 정화의 빛을 뺏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이 있으면 얘만 생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얘도 갖다가 억제시켜주게 되니 정화의 불꽃이 더욱 강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의 정화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필요하다. 선생님, 을목은 필요 없습니까? 을목이 있게 되면, 을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을목은 간목보다 정화를 생존하는 힘이 적은데, 미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주에 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고초인등 격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이 고초인등 격은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을목보다는 차라리 간목을 보는 것이 월등히 사주국세가 좋다. 을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9급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간목을 쓴 사람은 7급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풀 뜯어다가 풀 말려서 쓰는 것보다는 잘한 장작을 태우는 것이 정화 입장에서는 어떻다?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 단 한 가지, 미월의 간목은 화도 약하지만 간목 자체도 매우 노쇠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게 되면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정화가 왕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필요도 있다. 즉 임수는 정화를 보강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임수는 간목을 생주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미토라고 하는 것, 사막과 같은 뜨거운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임수가 있으면 미토를 갖다가 윤토해서 간목이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간목은 정화 생주해 주는 것, 미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는 역할 두 가지고요. 임수는 정화를 보강해 주고 간목을 생주해 주고 미토를 윤토해 주는 세 가지 역할이니 용신은 임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일간이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존립한 연후에 임수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겨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애가 지금 다 죽게 생겨 있는데 병원에 안 가고 어디죠? 밥부터 먹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죠? 먼저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했을 때 간목을 먼저 얻고 난 연후에 정화가 살았을 때 그 다음에는 뭐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월의 정화는 용신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간목을 보좌해주고 일간을 보강해주는 역할은 임수가 차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되면 좋은 것이다. 단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얻게 되면 간목을 얻으면 큰 지장은 없겠지만은 개수는 정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만약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얻게 되면 정화를 파극해서 좋지 못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 격국을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를 보는 안목에 있어서 격국을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초학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하는 거예요. 제 사주에 격국이 뭐고 용신이 뭡니까? 이거 무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격국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너무 깊이 빠질 필요는 없지만 사주를 보고 이게 무슨 격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주 틀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격과 용신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이 앞으로 어느 운이 갔을 때 좋고 나쁘고를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격과 용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뭐예요? 사주 보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체 틀과 짜임과 구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화이면서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월지, 월령이죠. 정화가 태어난 월령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임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 해서 아생자라고 표현하죠. 나 아자에다가 생할 생자에다가 놈자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내가 생하는 놈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건 보다 식상이 된다. 생아자는 인성인 거,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인 것이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 되는 것인데 식상은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 또는 양대 양이 되는 경우에는 식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되는 것이 상관이다 보니 오늘은 일간도 월지
을지인 식상도 음인이 음대 음이 되죠. 그니 요거는 뭐다? 식신. 어저께 같은 경우가 양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되는 것이고, 식신격, 오늘은 식신격에 자 정화가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기가 태과한 사주. 설기태과하다라는 것은 일간이 어떻다 신약하기 때문에 왕한 식상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거죠. 뭐 상관격, 진상관격은 보다 상관, 폐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상관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니 사람들이 또 뭔 말을 만들어내냐면, 그러면 식신폐인, 식신격은 식신폐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식신폐인이라는 말은 없고 상관폐인이고, 정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저 식신, 비록 식신이라 하더라도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마치 상관과 같기 때문에 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식신격이나 상관격이나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얻어서 저 일간을 생주해주고, 그 다음 미토를 토가 많아진 것을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임수로서 간목을 생주해주고 정화를 보강해주고 미토를 윤토해주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틀이 되는데, 일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일지에 해수를 봐서 정해일주가 이렇게 되죠. 정해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지가 않고요. 제가 또 정해일주입니다. 정화가 해수를 보게 되면 일지 정관, 해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일주, 일지 밑에 정관을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온순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해일주인데, 정해일주는 반드시 간목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마음이라든가 생활이 안정이 되는데, 정해일주가 인성이 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관살인 수만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되게 안정이 안 되고요. 겁도 많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정해일주인 사람들은 항상 인성인 간목을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운은 일간 약하다고 봤을 때는 반드시 목화운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수를 사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개수를 보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하기 때문에 정화는 개수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정화일간 개묘시를 잡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묘시라서 그래서 그렇지 개묘시는 될 수 있으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개묘시는 안 잡는 것이 아마 상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또 개묘시가 되면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물론 사주가 연주하고 월주하고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뭐 개묘시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개묘시가 좋은 경우를 그렇게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선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해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이 왕해지는 것을 대비했을 때 해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연지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인목,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간목인 것이고 지지로 인목인 것이기 때문에 미월의 정화가 약하다 하더라도 인중간목, 인중병화를 얻어서 정화일간이 그렇게 일단 신약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이거 굉장히 원한적으로 사주가 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화가 간목은 아니더라도 인목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정화를 보강할 수가 있겠고, 미토를 윤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목이 있게 되면 이제 간목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인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간목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역시나 이민년 정멸의 좀 단점은 이 정화가 임수를 갖다 묶어놓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임수는 나하고 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간에 있는 정화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니 이 정화도 못 쓰게 되지만은 이 임수도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임수가 기반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반되면 묶여서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해수를 얻었고요, 임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정임이 합해서 기반이 된다 하더라도 요거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러한 국세를 얻게 되겠고요. 만약에 생시에서 다시 목이 왕해진다고 하면 이건 정임이 합해서 기반되는 것이 아니라 합화해서 목으로 화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대체적으로 종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해수는 정관이고요. 자수는 편관이니 이거 관살혼잡입니다. 관살혼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아닌데 관살혼잡 아니에요. 천간에 정관이 있고 얘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관살혼잡은 되지 않습니다. 관살혼잡은 정관, 편관이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다 투출되게 되면 그거를 관살혼잡으로 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일단은 금수가 많아지게 되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이거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데, 제가 관살혼잡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관살혼잡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정관도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살인 개수도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관살혼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관살혼잡이 됩니다 하면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이고요. 이거 관살혼잡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공부를 좀 하신 분이고, 제가 그럼 거기다 대고 물어봅니다. 이거 왜 관살혼잡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선생님 잘 보세요. 이 정화가요, 정관을 묶어놓고 있고요. 그러면 얘는 못 쓴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개수는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합관 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제가 박수를 막 치면서 공부 좀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건 관살혼잡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얘를 제거시켜 주고 얘를 살렸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요거는 좀 아쉬운 게 정화는 일간의 특성상 관살혼잡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 그나마 봐줄만 한다 하더라도 임수간인 정화 개수를 시간에서 갖고 있게 되면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 수가 많아졌을 때는 반드시 이 개수는 정화를 공격해서 정화를 꺼트릴 수 있는 위헌인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정화일간인 계묘시를 만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런 재미있는 생시도 만날 수 있죠.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정임합이 되죠. 정임합이 되죠. 인해합이 됩니다. 그죠? 해미합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정임, 합화, 목합, 특수격입니다. 합화, 목격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원령이 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화, 목격이 되기는 좀 어렵다. 원래는, 곡직이 인수격이 되거나 아니면 목으로 종하려고 하면 뭐가 없어져야 되면 금이 없어져야 되고요. 금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야 되면 토가 없어야 됩니다. 금토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격을 파있다 해서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목으로 정했는데 운이 이딴 식으로 이렇게 간다? 무신기 경술로 갈 때는 이 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령 목격일 때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30년간 운이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격이라든가 합합격이라든가 전환격은 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주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저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이건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있다. 이거 인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을목도 일간 정화를 생조해주고 인목도 정화를 생조해주면 어떤 걸 씁니까? 당연히 인목을 쓰는 것이지 풀 뜯어다가 정화를 생조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인성인데, 예를 들면 신금 운이 와서 을목을 극할 때 이 정화는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근데 지지로 이런 신금이 와가지고 얘를 충할 때는 그때는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이것은 크게 용도가 없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인목이 상처를 받게 되면 정화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운 때는 큰 좋은 일을 당할 수 없겠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만 대운과 세운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운이 왔을 때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정화가 생을 얻고요. 오의 뿌리를 둬서 병호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수운이 좋을까요? 목화운이 좋을까요? 당연히 일간이 세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서 금수의 기운이 세력을 얻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신기우시 마찬가지로 무토, 기토가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의 기운이 많죠. 특히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신시. 저는 병호시를 놓고 이걸 보고 있으니 답이 안 나오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금수의 기운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거고, 기우시 마찬가지가 될 거겠고,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금수의 기운이 많으니 목화운으로 운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운을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대운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사주 원국과 세운까지 보더라도 좀 괜찮으신 분들이고, 어떤 세운도 안 봅니다. 그냥 사주 원국만 놓고 주구장창 이 사주가 어떤 일이든 이렇게 썰을 푸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대체적으로 사주를 보는 분이 아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공부를 하실 거면 항상 말씀드리죠. 사주를 보는 방식, 일단은 일간을 보고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의 격을 본 다음에 사주 전반적으로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용신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주가 음습의 기운이 강한지 아니면 양조의 기운이 강한지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사주를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운에 따라서 기륭을 판단해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